구독자 0명. 댓글엔 할머니 그만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댓글을 보고 저는 펑펑 울었어요. 근데요, 딱 1년 뒤에 그 사람한테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열심히 했어요 라고요. 경북 의성군. 인구 5만도 안 되는 작은 고장. 마늘로 유명한 이 땅에서 박순인 가명 당시 58세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늘 농사를 지은 지 30년. 두 손은 늘 흑투성이었고 허리는 한 번도 제대로 펴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 둘 대학 보내고 빚 갚고 남은 건 낡은 트럭 한 대와 1200평짜리 밭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짓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것. 그 루틴이 30년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 겨울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해봐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딸 민지가 명절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스마트폰 화면을 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튜브였습니다. 이 아줌마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영상 올리는데 구독자가 50만이에요. 엄마도 할 수 있어. 수님 씨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자신이 카메라 앞에 선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학교도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스마트폰은 전화랑 카카오톡 정도만 쓸 줄 알았습니다. 유튜브가 뭔지는 알아도 자신이 거기 나온다는 건 다른 세상 얘기 같았습니다. 그러다 그해 겨울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남편은 한동안 거동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농사는 수님 씨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병원비는 쌓여갔고 마늘값은 그에 따라 유독 헐값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님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밥은 지었는데 밥 먹을 기운이 없었습니다. 딸한테 전화하기도 미안했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유튜브 앱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채널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습니다. 구글 계정이 뭔지 몰랐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딸한테 전화해서 하나하나 물어가며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딸이 지어줬습니다. 의성댁 수님이. 첫 영상을 찍던 날을 수님 씨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핸드폰을 대박 위에 세워놓고 마늘 까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마늘을 까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까다 보면 손이 맵지. 근데 이렇게 하면 덜 매워. 마늘 뿌리 쪽을 먼저 눌러주면. 편집은 딸이 해줬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 12. 댓글 2개. 하나는 잘 보고 갑니다 였고 하나는 할머니 그만하세요 였습니다. 수님 씨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괜히 시작했다 싶었습니다.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누군가한테 발각된 것 같아서 쪽팔렸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닦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 근데 조회수 10이면 12명이 본 거잖아. 나 동네에서 강의하면 12명 안 모이는데. 이상하게 그 생각이 위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영상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대박 대신 밭에 직접 나가서 찍었습니다. 마늘 심는 법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더 커졌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첫 번째보다는 덜 손이 떨렸습니다. 조회수 47. 세 번째 영상은 된장 담그는 법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방식 그대로 콩 고르는 것부터 매주 만드는 것까지 찍었습니다. 조회수 230.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배우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 울었어요. 된장 진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트 것만 먹었는데. 수님 씨는 그 댓글들을 한 개씩 읽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면서 천천히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씩 답글을 달았습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고마워요 딸 같아. 건강하게 잘 먹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딸 민지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편집을 도와줬습니다. 처음엔 민지가 다 해줬는데 수님 씨가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컷 편집하는 법, 자막 다는 법, 썸네일 만드는 법.
핸드폰 화면이 작아서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하자 딸이 태블릿을 사줬습니다. 수님 씨는 매일 밤 그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며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봤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보여주는지, 어떤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게 아니구나. 진짜를 보고 싶은 거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흙을 만져본 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마늘 한 통이 어떻게 자라는지, 배추가 어떤 과정을 거쳐 김치가 되는지, 메주가 띄워지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가 찍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무언가였습니다. 6개월째 구독자 1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18만 원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 18만 원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한테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남편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내가 유튜브에서 번 돈이야.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수님 씨는 그 세 글자가 30년 결혼 생활 중에 들은 가장 좋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구독자 8만 명. 월 유튜브 수익 약 180만 원. 그리고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시청자들이 묻기 시작한 겁니다. 의성댁 어머니, 거기 마늘 파세요? 된장이랑 간장 살 수 있어요? 직접 담근 김치 어디서 사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택배는 어떻게 보내는지. 하지만 이번엔 아들이 도와줬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첫 달 판매액 320만 원. 수님 씨는 팔리는 게 신기해서 밤마다 주문 알림 소리를 듣고는 혼자 웃었습니다. 새벽 2시에 알림이 울리면 잠도 안 오고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에 누가 나한테 마늘을 사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2년째로 접어들면서 수님 씨의 콘텐츠가 넓어졌습니다. 처음엔 농산물과 장류 위주였는데 시청자들의 요청이 다양해졌습니다. 어머니 밥상 보여주세요. 남편분이랑 같이 나오는 거 보고 싶어요. 텃밭 가꾸는 거 보여주세요. 수님 씨는 그 요청에 하나씩 응했습니다. 회복 중인 남편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색하게 손을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수님이 남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댓글창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남편분 너무 귀여우세요, 유유. 두 분 보니까 우리 부모님 생각나요. 이런 부부가 되고 싶다. 그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수님 씨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첫 100만이었습니다. 3년째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독자 31만 명. 월 수익 유튜브 광고 스마트 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합산 약 3,200만 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BS 다큐 프로그램에서 섭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군청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수님 씨는 처음엔 그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강연장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학교밖에 못 나왔고 스마트폰도 전화랑 카카오톡만 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 댓글에 그만하세요라고 써 있을 때 입을 쓰고 울었습니다. 근데요, 그 댓글 덕분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제가 가진 게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연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수님 씨는 요즘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밭은 여전히 있습니다. 마늘도 여전히 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밭이 고통의 공간이 아닙니다. 콘텐츠의 공간입니다. 아침에 밭에 나가면서 핸드폰을 들고 나갑니다. 이슬 맺힌 마늘 잎을 클로즈업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밭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걸 올리면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립니다. 남편은 회복을 잘해서 이제 같이 밭에 나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마늘을 까는 영상이 올라오면 댓글창엔 언제나 이런 글이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는 부부예요. 그리고 얼마 전 수님 씨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일본 오사카였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이자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딸 민지가 옆에서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 영상을 올렸더니 댓글이 5,000개가 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음껏 누리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저도 엄마 모시고 여행 가야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이 영상 보고 저도 시작해 보려고요. 저 60살인데. 마지막으로 수님 씨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작한 거요. 잘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잘하는 게 없어서 못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안 해서 잘하는 게 없는 거더라고요. 에필로그. 경북 의성의 한 시골집 부엌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에 손을 내밀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 그 손을 잡아준 건 놀랍게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늦은 것이고 배운 게 없으면 가진 게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박수님 씨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누군가에겐 간절히 보고 싶은 세상이라고. 당신의 주름진 손이 누군가에겐 가장 따뜻한 위로라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분명 누군가에게 보여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